루프 코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자동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오토메이션 애니어 엔터프라이즈 제공하는 그 커맨더 중에 그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진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루프 코맨더 안에서 스타트 루프와 엔드 루프 사이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저희가 루프 커맨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루프 커맨드를 커맨드 리스트에서 찾아서 열어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 뭐 타임, 리스트, 컨디션, 그다음에 each row in the Excel data 등 해서 뭐 end 루프, 그다음에 continue 루프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각각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루프 코맨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는데, 위쪽에서 루프 코맨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창을 보시면은 위쪽에 스타트 루프, 그다음에 엔드 루프, 엑시트 루프, 컨티뉴가 보이실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루프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루프문을 항상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루프문을 처음에 오픈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엔드 루프가 같이 붙게 되는데, 나중에 차후에 혹시라도 이제 작업 중에 스타트 루프를 했다가 엔드 루프가 삭제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커맨드, 그러니까 엔드 루프를 별도로 또 넣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루프의 조건, 루프의 종류에는 상당히 저희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어에서 제공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이시는 게 뭐 타임인데요. 이 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루프를 실행을 할 때 몇 번을 루프를 수행을 할 것인가를 숫자를 입력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일단 루프를 5라고 입력을 하고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 5번이 정말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를 넣고 F2를 눌러서 카운트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카운트를 사용할 때는 그 루프문 안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이 카운트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 루프 관련하여 시스템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show system variable, 여기에 루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변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처음에 보여지는 게 counter, file name, folder name, current directory, extension, dataset column, table column, excel column, error line number, description, file data column, excel data node. 이런 그 시스템 변수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반복적으로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변수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폴더 네임이나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 특정 폴더에 파일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또는 특정 폴더에 하이 폴더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뭔가 추출하거나 사용할 때 그 루프 안에서 사용될 때 이런 시스템 변수 값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지금 루프문 안에서 times라는 곳에 5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고 태스크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7일차에 루프라고 저장을 하고, 일단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루프가 5번만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 박스에 카운트를 넣기 때문에 당연히 1부터 5까지 표시가 되고 끝나야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리고 종료.
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몇 번을 그 루프를 실행을 시켜야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만약 이 저희가 카운트 해야 되는 루프가 실행돼야 되는 값을 특정 변수 값으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F2를 눌러서 그 저희가 뭐 선언한 변수 값을 지정을 해서 그 변수에 특정 값을 어사인하고 그 숫자만큼 루프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일단 제가 이 창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커멘트를 하나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시스템 개발할 때 주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커멘트를 사용을 할 건데, 저도 여기서 루프 리스트라고 일단 저장을 하고, 자, 이번에는 루프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루프 리스트는 저희가 리스트 값이 있을 경우에 그 리스트를 저희가 루프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활용해서 뭔가 오토메이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루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 시스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오토메이션 애니어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해주는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 시스템 변수와 사용자 정의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는 myListValue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세이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저 안에 값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선택을 하고 F2를 눌러서 myListValue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인서트를 누르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저장을 하고, 저는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쪽에서 그 타임 루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밑에 하위단 리스트 베리어블 루프에서부터 이제 실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Run from this step이라고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그 스텝부터 밑으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는 그 myListVariable이라는 값에 아무것도 어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디폴트로 myValue1, 2, 3, 4, 5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종료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히 리스트 값을 별도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값이 표시가 된 거고요. 만약 제가 여기에서 리스트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에서 vList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죠. vList, 그 다음에 저는 100, 200, 300 그리고 저장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마찬가지로 사용자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루프를 선택을 하고, 제가 리스트 밸류 vList라는 변수에 지금 100부터 300까지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vList라는 변수가 선택이 되고, 그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메시지 박스를 넣어서 F2를 누르시고 내가 선택한 루프에 vList 값을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Run from this task를 하시면 일단 여기에서 하나 이제 또 저희가 아직 태스크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스크를 먼저 저장하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A를 누르시고 그리고 자동으로 지금 제가 입력한 100, 200, 300까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번엔 each row엔 엑셀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멘트를 하나 추가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엑셀 파일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한번 루프를 돌려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each row엔 엑셀 데이터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이 됐고 이걸 저장을 하시면은 루프가 생성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엑셀 데이터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려면은 엑셀을 일단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루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엑셀 파일을 먼저 오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픈 스프레드시트를 하고, 그리고 오픈 스프레드시트를 할 때 내가 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먼저 그 샘플 데이터로 루프 엑셀이라는 엑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엑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각각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오픈 스프레드시트 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엑셀 파일을 열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이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한 가지 스텝을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엑셀을 열었고, 그 열어진 엑셀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셀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모든 셀을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get all cell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엑셀 파일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저는 지금 1부터 10까지 이런 엑셀 데이터 A열에 1부터 루프 1, 10까지 라는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엑셀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루프를 돌려서 그 값들을 각각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서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이, 제가 앞에서는 뭐 카운터나 아니면은 myList variable 또는 제가 지정한 vList라는 값을 출력을 했는데, 이 엑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을 사용을 할 때는 엑셀 컬럼이라는 시스템 변수를 사용해서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들을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박스를 넣고 F2를 눌러서 엑셀 컬럼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몇 번째 컬럼에서 이 값을 가져올 건지 값을 입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열 A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시고 세이브를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태스크를 저장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이 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열어주고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루프를 실행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는 부분부터 태스크를 실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엑셀 파일이 열리고 그 안에 루프 1, 루프 2, 루프 3, 루프 4,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들을 루프를 통해서 값들을 각각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each row on Internet Explorer table,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 안에 있는 브라우저 상에 테이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 그것을 루프를 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부분인 데이터베이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해서 특정 쿼리를 날리고 그 쿼리에서 추출된 데이터 값들을 루프를 통해서 지금 엑셀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each file in a folder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루프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다른 그 옵션들을 선택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그 each file in a folder라는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select folder라는 옵션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select folder를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루프 폴더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 박스에 저 폴더 안에 그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기 때문에 F2를 눌러서 파일 네임,
과 점을 찍고 F2를 눌러서 익스텐션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태스크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저장을 하고 learn from this 탭을 하게 되면 지금 파일 A 텍스트, 파일 B 텍스트, C 텍스트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저 디렉토리 안에 그러한 값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열어준 폴더의 경로는 지금 풀 데이터의 루프라는 폴더이고 이 루프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폴더가 A, B, C, D, E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파일이 지금 3개가 있는데 파일 A, B, C에 대해서만 루프가 돌면서 지금 각각의 그 파일 이름과 파일 확장자를 표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앞에 설명드리는 거는 each 파일 이너 폴더라는 걸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밑에 each 폴더 이너 폴더 그러니까 폴더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를 또 뽑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루프 폴더라는 거를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메시지 박스를 선택을 해서 F2를 누르고 당연히 이번에는 파일이 아니라 폴더 네임이겠죠. 폴더 네임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폴더 A, 폴더 B, 폴더 C, 폴더 D, 폴더 E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A, B, C, D, E.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루프문 안에서 보여드릴 것이 그 each 이메일이라는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그 이메일 오토메이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메일 서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각각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메일 서버에 접속을 하셔서 제 메일에 들어와 있는 그 리스트 값, 그러니까 제가 수신 그 받은 메일 함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가져와서 루프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호스트 네임과 유저 네임, 패스워드를 세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물론 여기에서 유저 네임이나 패스워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크리덴셜을 사용을 해서 뭔가 정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변수값에 특정 값을 할당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정보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좀 더 유연하게 제가 만든 모델도 다른 분이 쓰실 수도 있고 각각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SSL을 사용을 하고 저는 제 받은 메일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all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save attachment 그러니까 첨부 파일이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근데 일단 저는 제 7차 경로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만약 그 첨부 파일이 뭐 여러 개 동일한 게 있을 경우에 오버라이트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체크박스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메시지를 입력을 해줄 건데요. 이 이메일 관련된 메시지는 F2를 눌러서 그 이메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뭐 이메일 CC, 이메일 프롬, 메시지 다양한 옵션 값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메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의 서브젝트 그러니까 타이틀이 뭔지만 일단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이메일에 들어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당연히
제가 실행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이메일 루프에 대해서만 실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지정한 IMAP 설정 정보, 이메일 설정 정보를 통해서 제 이메일 계정 서버에 접속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 이메일에 들어있는 이메일 리스트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보시면은 보낸 사람과 타이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 이메일 상에 들어있는 그 정보들이 쭉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받은 메일함에 그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스탑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가져와서 이 루프 안에서 특정 이메일이 수신이 됐으면은 또는 그 이메일이 특정 값일 경우에는 컨디션을 추가하셔서 그 안에 루프 안에 글을 넣으셔서 어떤 처리들을 하는 RPA를 봇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보이시는 XML을 사용할 때 XML 안에 어떤 노드 값들을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가져와 가지고 루프를 돌린다거나 또는 엔드 루프나 엑신 루프. 엔드 루프는 이제 루프가 끝났을 때 지정이 되는 거고 그 스타트 루프와 같이 함께 적용이 되는 거고 익사인 루프는 루프를 빠져나가고 싶을 때 특정 컨디션일 경우에 루프를 빠져나갈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티뉴 루프는 지속적으로 뭔가 루프를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돼야 될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루프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루프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RPA,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맨더 명령어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상세하게 좀 살펴봤고요.